이번에는 케이스 2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첫 페이지를 돌아가서 살펴봐도 되지만 아주 간단한 거기 때문에 그냥 케이스 2가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까요? 케이스 2는 기호로 표시하면 시그마 sub i가 시그마인 경우, 그러니까 역시 똑같다는 얘기예요. i번째 클래스, 이 i가 1이던 2던 3이던 어떤 경우든지 간에 똑같은 공분산 행렬을 갖는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똑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간단하냐면 지금 보다시피 대각 행렬, 즉 분산은 시그마 1 제곱과 시그마 2 제곱 다이아고널 텀에 시그마 3죠. 이거는 뭐예요? 1번 방향의 분산과 2번 방향, 3번 방향 각각 방향물의 분산의 크기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클래스와는 상관이 없이 똑같은 공분산 행렬을 갖고, 그리고 그 퍼진 정도가 그 기울어 있지 않다는 거죠. 보다시피 공분산 값은 다 0, 0, 0, 그죠? 0, 0, 0. 즉, 요 대각선은 분산이죠. 각각의 특정 방향으로의 분산 값은 다를 수 있으나 공분산 값은 0인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과연 어떠한 2차 그 분류기 형태가 그 함수를 봤을 때 띄게 될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g sub i of x 함수식을 여기선 다시 써본 거예요. 하나도 고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이거는 그 로그를 취했다는 거는 기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의 그런 판별식에다가 로그 값을 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 부분이 제일 첫 번째 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뮤 트랜스포즈 타임즈 시그마 인버스 매트릭스 타임즈 x 마이너스 뮤 똑같고요. 그리고 공분산 행렬의 행렬식의 로그 값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한 거, 그리고 사전 확률 오메가 i가 주어진 그룹일 때 주어진 그룹의 사전 확률 값에 로그 취한 거. 요 세 개의 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앞부분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직접 대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공분산 행렬 시그마 sub i가 단순한 경우예요. 즉, 요 부분과 요 부분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리뷰해본 대각 행렬로 나타난 요 항을, 요것을 한번 대입을 여기다가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하고 나면은 지금 밑에 있는 요 수식처럼 돼요. 지금 보다시피 그 요번에는 n 차원 공간에서의 그러한 예를 들기 위해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크게 쓴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대각 성분만 값이 있고 그 나머지는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즉, 이 위쪽과 아래쪽은 다 0으로 채워 있는 행렬식이고, 더군다나 역행렬 값을 여기다가 계산해서 넣은 거죠. 왜냐하면 시그마 1의 마이너스 2승, 시그마 n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거 뭐예요? 원래는 그냥 제곱인데 인버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지수 부분에 붙인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역시 행렬식을 구하는 때 사용하는 그런 수식을 우리가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시그마 1 제곱부터 시그마 n의 제곱까지가 공분산 행렬이고 그게 들어있고 그거의 행렬식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행렬식 값을 구한 요 부분부터 먼저 해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대각 행렬의 행렬식은 곱셈으로 주어진다 그랬죠. 대각 성분에. 즉,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그 절대값 표시로 이렇게 표시한 게 바로 우리가 디터미넌트 행렬식을 계산하는 건데, 즉 이 부분은 행렬식을 계산하는 거고요. 행렬식 값 공식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나면은 값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시그마 1 제곱 곱하기 시그마 2 제곱 곱하기 다 곱하고 시그마 n번째 그 분산의 역시 이거의 제곱까지도 다 곱하는 겁니다. 그 수식을 길게 쓰기 좀 뭐하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곱셈 기호를 이렇게 파이라는 기호를 쓰잖아요. 파이에다가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 k에 제곱하면 바로 요 공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단순화시켜서 한번 행렬식의 값을 이렇게 써본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지금 이 항은 어떤 식으로까지 간략화된 거냐면, 지금 알다시피 어떤 벡터의 트랜스포즈와 벡터를 그 왼쪽과 오른쪽의 행렬 오른쪽과 왼쪽에 곱할지라도
그 행렬 자체가 이와 같은 대각 행렬이면은 요거 두 개의 곱셈에다가 이 행렬 값을 그냥 곱해주기만 해도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 서로 크로스돼서 곱해지는 항과 항이 하나도 없고 각각의 컴포넌트끼리만 1번 컴포넌트와 요값 2번 컴포넌트와 요값들이 다 곱해져서 더해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 수식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전개해 보지는 않겠어요. 앞에서 봤던 거에 좀 더 단순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요. 그 결과만 보면은 결국 이렇게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i번째 x의 i번째, 여기서는 k로 지금 표시했는데 k번째 성분과 평균값의 k번째 성분의 차이값의 제곱 나누기 k번째 분산값, 즉 여기 어딘가에 시그마 sub k의 제곱, 그죠? 그것을 그러니까 k가 1부터 n까지 다 계산한 후에 더해주면은 요 수식과 일치하는 값을 갖게 돼서 우리가 간략화 시킨 거고요. 이 수식도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좀 풀어서 써보면 알다시피 이 항의 제곱을 x 마이너스 미의 제곱이니까 그거는 뭐가 돼요? x제곱 빼기 마이너스 2x 뮤 그리고 더하기 뮤의 제곱 이렇게 나타나는데 보다시피 그 x라는 값끼리 곱했을 때는 이거는 i 디펜던트 하지 않은 값이 나오거든요. 즉 그 클래스하고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와 같이 상수값을 가지므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제거해도 판별식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또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도요. k는 1부터 n까지 다 곱해서 하나의 항으로 우리가 계산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그 모든 그 컴포넌트들을 다 곱해서 더해 주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결국에는 우리가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살아남는 텀은 요 텀과 요 텀만 남게 돼서 판별식 2차 분류기 판별식 어느 경우냐면 공분산 행렬의 크기가 똑같고 생긴 모양도 대각 행렬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제일 아래에 있는 수식으로 우리가 간략화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뭐 앞에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지만 이 왼쪽 그 첫 번째 텀은 그 들어오는 x와 평균값의 곱셈 또는 평균값의 제곱들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물론 공분산 값으로 스케일된 그리고 이와 같은 사전 확률 값의 로그 값을 더해준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에 거와는 또 뭐가 달라질지 그래픽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에 거와 비교해서 형태는 비슷하나 경계선의 위치는 좀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시그마 sub i라는 공분산 행렬이 시그마로 똑같을 때 하지만 그 시그마가 단순하지 않고 이와 같이 특정 방향으로의 퍼진 정도가 다를 때 지금 똑같이 1번 방향으로는 1만큼의 분산을 갖고요. 2번 방향으로는 2만큼 분산을 갖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엘립스 형태를 띠게 되겠죠. 퍼진 형태는 타원이란 얘기는 그 특정 방향으로의 퍼진 정도가 다른 방향보다는 좀 작거나 큰 그렇지만은 그 양상이 똑같은 경우에요. 지금요. 그죠? 이 버티컬 방향으로는 크고 그 수평 방향으로는 좀 퍼진 게 좀 작은 이런 양상을 띌 때 그리고 역시 그 평균값은 다 다른 경우입니다. 평균값은 다 다른 경우에 결정 경계가 이렇게 역시 이것도 직선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은 아마 다시 돌아가서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결정 경계의 위치는 아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아까는 아마 뭐 이런 식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점선으로 표현했을 때 약간씩 어긋나는 좀 틀어진 그런 형태를 아마 띠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분산이 달라지면 결정하는 그 영역의 위치도 달라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케이스 2인 경우에도 역시 직선으로 결정 경계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계속 확장해 나가서 세 번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케이스 3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그 시그마 sub i가 시그마인데 아까 방금 케이스 2와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non diagonal일 때예요. 즉 non diagonal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분산 행렬을 3x3의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시그마 1제곱, 시그마 2제곱, 시그마 3제곱 즉 대각 성분도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이 대각 성분이 같을 필요는 없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C sub 1, 2, C sub 1, 3, C sub 2, 3 요 각각이 다 1번과 2번 방향으로의 공분산, 1번과 3번 방향으로의 공분산, 2번과 3번 그 각각의 컴포넌트의 조합들에 대한 서로 다른 조합들에 대한 공분산 값이죠. 그 값이 더 이상은 0이 아닌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공분산 행렬의 특징상 이렇게 두 개가 같아야 되고요. 얘하고 얘도 같아야 되고요. 얘하고 얘도 같아야겠죠. 왜냐하면 대칭 행렬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 경우라면 과연 어떠한 그런 또 판별식이 우리가 그 생각할 수 있는지 G sub I of X를 다시 한번 또 구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대입해야 될 거는 역시 공분산 행렬 요 하나와 요 두 번째 두 개의 그 부분에다가 시그마 sub I를 위에서 우리가 가정한 이런 그 non 다이아고날인 일반 형태의 공분산 행렬을 한번 넣어본 거죠. 그렇지만은 클래스별로 차이는 없다예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클래스별로 차이는 없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공분산 행렬을 집어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서브 i가 그냥 시그마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i번째 클래스의 공분산이 특별하게 없고 모든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그죠? 1번일 경우나 2번일 경우나 즉 i가 1인 경우나 2인 경우나 3인 경우 다 똑같은 공분산 행렬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 차이가 있고요. 그것만 지금 하고 그렇지만 공분산 행렬의 모양이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실 더 이상 간략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 지금 보면은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상수인 요거 하나는 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오른 그 두 번째 항을 보면요. 두 번째 항은 시그마 그 sub i가 아니라 시그마이기 때문에 시그마 값이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i번째 클래스에 해당되는 값들은 다 똑같겠죠. 그래서 얘는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i 디펜던트 원래부터 그 살아 있었던 거고요. 특히 그 mu i라는 값을 왼쪽과 오른쪽에 요 행렬식이 곱해지면 이 행렬 자체가 완전 행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컴포넌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간략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은 그대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요 텀 하나만 살짝 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판별식 G sub IX는 첫 번째 텀인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뮤의 시그마의 인버스 곱하기 X 마이너스 뮤 요 그 텀과 그리고 사전 확률의 로그 값 텀 이렇게 그 더해진 값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하나 이제 그 소개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요 수식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무슨 수식을 얘기하냐면 앞에서도 봤듯이 x 마이너스 뮤와 그리고 그것의 그 트랜스포즈와의 곱셈. 근데 아까는 그냥 곱했는데 그거는 거리였죠. 그런데 그 사이에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그럴 때는 역시 요건 똑같이 우리가 보통 거리를 재는 어떤 방식이라고 보통 우리는 그 해석을 합니다. 선형대수에서는. 그렇지만 요 행렬 때문에 거리가 좀 왜곡되게 계산되는데 이 왜곡이라는 건 나쁜 쪽이 아니라 특정 방향의 거리와 그 다른 방향의 거리를 다르게 웨이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름을 좀 특별하게 불러서 써요. 마할라노비스 거리라고 이걸 부릅니다. 이건 유명한 인도 수학자인데요. 이 거리 개념을 개발한 그 수학자 이름을 따서 마할라노비스 거리라는 거리를 재는 방식이에요. 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x와 y와의 그 두 개의 서로 다른 벡터 x, y가 있을 때 그 사이의 거리를 재는 그 계산 방식은 물론 그 일반적인 거리 재는 방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 오른쪽에도 좀 나와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x 마이너스 y의 제곱 또는 이것의 뭐 절대값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재는 방식의 표시고요. 여기 아래쪽에다가 시그마의 마이너스 1승이라는 기호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재지를 말고 이 재는 방식은 알고 있잖아요. x 마이너스 y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런 식의 이것에 사실은
그 스퀘어 루트를 씌운 게 거리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스퀘어 루트를 지금 안 쓰였을 뿐인데, 자 이거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재는 방식인데 마할라노비스 거리 재는 방식은 여기다가 사이에다가 그 시그마 마이너스 1승이라는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을 그 두 벡터 곱셈 사이에다가 끼워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거리 계산이 되는지 기하학적인 그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볼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데, 자, 주어진 벡터 뮤가 있고요. 뮤도 벡터잖아요. 그죠? 뮤가 있고, 그러니까 벡터라는 거는 2차원 벡터라면 2차원 공간상의 한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뮤라는 지금 벡터가 2차원 벡터인데 요 지점이 뮤라는 벡터의 그 위치고요. x라는 또 다른 지점이 있는데 그 뮤로부터 x라는 지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일반적인 소위 유클리디안 거리 재는 방식이 바로 이런 수식인데요. xi 빼기 뮤의 절대값에 제곱하면은 사실은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리를 재는 거는 그 유닛은 똑같게 되는 건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 거리가 일정한 두 개의 점 사이의 거리가 일정한 그 k라는 어떤 값을 갖도록 우리가 궤적을 한번 그려보면요, 유클리디안 그 방식으로 거리를 쟀을 때는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그 동그라미 형상이 당연히 우리가 당연히 요 원점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 원이잖아요. 바로 그 거리를 쟀을 때 이렇게 원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정확하게. 이건 유클리디안 거리로 궤적을 만든 거고요. 그런데 같은 거리를 재서 똑같은 거리에 해당하는 궤적을 만들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면은 똑같이 그 뮤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궤적을 만들었더니 요번에는 동그라미가 아니라 타원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거리, 똑같은 거리라는 것은 어떤 거리를 말하냐면 마할라노비스 거리 개념으로 쟀을 때 똑같은 거리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벡터 곱셈이 아니라 그 두 개의 벡터 곱셈 사이에다가 이와 같은 그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 값을 곱해 줬을 때 그때 얻어지는 거리가 똑같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궤적이 이렇게 타원 형태로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그 거리를 잴 때 보통 보세요. 데이터들이 퍼진 정도가 이쪽으로 넓게 퍼져 있고 이쪽으로 좁게 퍼져 있으면 그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는 곳에 있는 데이터는 좀 멀리 있어도 같은 가까운 그룹에 속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그러한 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예요. 그러니까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라는 거는 두 개의 벡터 그러니까 거리를 때 x-뮤 트랜스포즈와 x-뮤 트랜스포즈 소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잴 때는 이 사이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서 계산한 경우가 바로 우리가 흔히 쓰는 xi와 평균값과의 그 거리의 제곱에 해당되는 유클리디안 거리였고요. 이게 유클리디안 거리고 거리 재는 방식이고 그 사이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아닌 이렇게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아닌 일반 형태의 매트릭스가 들어가서 계산이 되면 그거는 마할라노비스 거리다. 그리고 그것은 분산이 큰 방향으로 넓게 퍼져 나타나는 이와 같은 궤적으로 그 거리가 같게 계산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사실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소위 분류기를 다룰 때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결정 경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시그마 섭 i가 시그마인데 이젠 더 이상 다이아고날이 아닌 넌 다이아고날인 공분산 행렬을 가질 때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고요. 그것을 극단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요 좌측 하단의 컨투어 맵으로 나타낸 그 확률 밀도 함수의 형태죠. 즉 파란색 그룹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식으로 퍼져 있고요. 빨강색은 이런 식으로, 초록색은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시그마 섭 i가 시그마라는 얘기는 i번째 클래스라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퍼진 형태는 똑같아요. 근데 중심값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세 가지의 경우죠. 그럴 경우는 공분산 행렬을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경우 1,
2가 다이아고널 텀이고요. 0.7과 0.7이 오프 다이아고널 텀으로 갖는 공분산 행렬. 근데 시그마 1과 2와 3가 다 모두 다 똑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까와 마찬가지로 중심 위치, 가우시안 함수의 그 중심에 해당되는 평균 벡터의 위치는 이렇게 세 개가 다른 경우에 그 분류를 우리가 그 G sub i를 계산을 해서 우리가 판단하면, 즉 이와 같은 평균 값과 이와 같은 공분산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G sub i of x 주어진 어떤 특징 벡터가 들어올 때 그 i번째 그룹일 확률, 그것을 각각 계산해서 가장 큰 값을 갖는 클래스로 할당을 하게 되면,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이 영역은 파랑색으로 할당받는 영역이 되고요. 이 영역은 빨강색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영역은, 그러니까 초록색이고 죄송합니다. 이 영역이 빨강색으로 할당되겠죠. 결정 경계만 봐도 아까와 조금 또 달라진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아까는 아마 정확하게 저는 못 그리겠지만 한 이 정도 형태를 띄었었는데 지금 또 결정 경계가 달라졌죠. 즉 공분산 값이 달라지면, 퍼진 데이터의 퍼진 정도가 달라지면 주어진 입력된 그 특징 벡터의 값의 결정도 뭐 파란색일 수도 있고요, 초록색일 수도 있고 빨강색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다양한 경우가 이 공분산 행렬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 살펴보고 있다고 그 보시면 됩니다.